옛날 옛적 한강가에 번성한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금순이라는 부유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광활한 논밭, 가득 찬 곡식 창고를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풍족한 삶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금수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넓은 방 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때때로 혼잣말을 하곤 했다. 돈이 많으면 뭐 하나. 나눌 사람이 없는데. 금순의 집에는 동팔이라는 하인이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건강했지만 머리가 단순했다. 금순이 마당을 쓰려고 하면 동팔은 온 마을 길까지 쓸어버렸다. 금순이 불을 지피라고 하면 동팔은 불을 너무 크게 지펴 부엌을 태울 뻔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머리 동팔이라고 불렀다. 그는 남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금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서 여자는 그냥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많아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랑. 동팔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은 외롭지 않을까?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동팔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그냥 주인으로만 여기는 걸까? 아니면 다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까? 그렇게 그녀는 동팔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그날 밤 금수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휴, 오늘 밤은 너무 춥구나. 누가 나를 꼭 안아 따뜻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수는 애써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동팔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팔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신나게 대답했다.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마님,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마당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금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동팔이 내 마음을 이해한 걸까? 그러나 잠시 후 동팔은 팔가득 장작을 안고 돌아왔다. 그는 재빠르게 장작을 모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엌 안에서 커다란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님, 걱정 마세요. 불을 크게 피웠으니 이제 절대 안 추울 거예요. 동팔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며 불을 더욱 세게 지폈다. 바람에 불씨가 날려 부엌 천장에까지 닿을 뻔했다. 금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다. 그녀는 속으로 소리쳤다. 이 돌머리 같은 녀석아, 그게 아니잖아.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이 녀석한테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다음 날 금수는 새로운 계략을 생각해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는 일부러 마루에서 걸어가다 동팔 앞에서 넘어지는 척했다. 야, 정확히 예상한 대로 동팔은 깜짝 놀라며 잽싸게 그녀를 받쳐주었다. 금수는 그의 두 팔 안에 안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일부러 동팔의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 동팔아, 내 덕분에 안 다쳤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내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마님,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넘어지시면 발목 삐끗할 수도 있어요. 동팔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러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잠시만요. 제가 금방산에서 약초를 따와서 발목에 붙여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팔은 황급히 뛰어나가 버렸다. 금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니, 이 녀석 진짜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녀는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지금 발목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라고. 이 멍청아. 하지만 동팔은 이미 산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금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숨을 내쉬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금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그녀는 직접 술상을 차리고 동팔을 방으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맛있는
안주와 향이 좋은 술이 가득했다. 동팔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지? 자, 한 잔 마셔보렴. 금수는 일부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건넸다. 동팔은 눈을 깜빡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다. 마님, 하지만 마님은 술을 잘 못하시잖아요. 괜찮겠어요? 아휴, 오늘 같은 날은 괜찮아. 그냥 우리 둘이 오붓하게 마셔보자꾸나. 금수는 눈빛을 깊게 하며 동팔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님이 술을 못 드신다면 제가 대신 다 마실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팔은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곧바로 병째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니,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동팔은 순식간에 술을 다 마셔버렸다. 마님, 이거 술이 너무 맛있네요. 우와. 그리고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그대로 탁자에 엎어졌다. 곧 코를 골며 곤히 잠들어 버렸다. 금수는 술잔을 손에 든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탁자를 3개 내리쳤다. 이 나무 토막 같은 녀석아, 내가 대체 뭘 바란 거람. 그 마을에는 부자들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하나 있었다. 교활하고 날쌘 녀석이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도둑이 금순의 집을 노렸다. 도둑은 조용히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목표는 바로 금순의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보물상자였다. 그 안에는 금덩이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마침 그때 금수는 여전히 동팔의 멍청한 행동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다. 에휴, 이렇게 혼자 사니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동팔아, 만약 누군가 내 보물을 훔쳐간다면 그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텐데. 금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동팔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자 동팔은 눈을 반짝이며 벌떡 일어섰다. 네, 정말요? 도둑을 잡으면 큰 상을 주신다고요? 그래, 아주 큰 상을 주지. 동팔은 마치 사냥개처럼 잽싸게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를 살폈다. 한편 도둑은 금순의 방에서 몰래 보물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금덩이를 자루에 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동팔이 바깥을 둘러보다가 실수로 도둑의 발을 밟아버렸다. 이게 뭐지? 도둑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그는 동팔과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뭐야, 이거. 당신 누구세요? 설마 도둑? 도둑은 기겁하며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놀란 동팔은 허둥지둥 그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거기 서요. 마님이 도둑을 잡으면 큰 상을 준댔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둑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큰 상이라는 말에 더 겁을 먹은 그는 보물자루를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는 담장을 넘으며 외쳤다. 이런 미친 집은 처음 본다. 다시는 안 올 거야. 도둑이 떠난 후 동팔은 의기양양하게 보물자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님, 도둑이 도망갔어요. 이 보물은 안전합니다. 금수는 어이없다는 듯 동팔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 녀석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금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동팔이의 어리석음 때문에 도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다. 한편으로는 답답했고 한편으로는 우스웠다. 아휴, 저 멍청한 녀석 때문에 내 속이 터질 뻔했지만 그래도 도둑이 내 집을 털지도 못했잖아. 금수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동팔이는 어리석어도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그 애랑 있으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잖아. 매일같이 속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지루할 틈이 없으니. 그녀는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외로움을 채우려고 애쓰며 동파를 시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녀 곁에 있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동파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금수는 더 이상 동파를 떠보거나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부엌에서 커다란 밥상을 준비했다. 푸짐한 고기 반찬, 따끈한 밥, 국까지 차려진 상을 본 동팔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마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게 한가득이네요. 너 어젯밤 도둑을 쫓아줬잖아? 그 보상으로 특별히 준비한 거야. 헉, 정말요? 와, 마님 최고. 잘 먹겠습니다. 동팔은 기쁜 마음으로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는 여전히 어젯밤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금수는 그런 동팔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교활하기로 소문난 도둑도 결국 탐욕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달아나야만 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법이지. 또한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원하지만 사실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박한 것들 속에 있다. 나도 한때 더 큰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가장 큰 행복은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정직한 것이 지혜로우면서도 속이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머리가 영리한 도둑은 결국 실패했고 멍청하다고 불렸던 동파리는 충직함과 선한 마음 덕분에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저는 그냥 마님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복이 저한테 온 건가요? 하하하. 동파리, 넌 정말 바보지만 운이 좋은 녀석이야.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법이지. 가끔은 너처럼 단순하게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파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바보 같아도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 만약 여러분 주위에 동팔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될지도 모른다.